변호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 지식의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업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지는 않아요. 개인회생을 할 때와 워크아웃을 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워크아웃에 관련된 영상만 올리면 공격적인 댓글 그런 게 좀 맞아요. 달리죠. 많이 달리는 게 이거예요. 당연히 개인회생하면 변호사가 수입료로 돈 버니까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달리는 거는 워크아웃은 5만 원이면 되고 개인회생 하려면은 200~300만 원 된다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은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5만 원만 내는 워크아웃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왜 자꾸 변호사가 돈을 벌려고 개인회생이 좋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변호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 지식의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업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지는 않아요. 저도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좋다는 영상을 보면은 예외적인 경우를 항상 제가 언급을 해요. 워크아웃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 드물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인회생이 좋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크아웃은 5만 원인데 개인회생은 수백만 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맞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워크아웃 신청할 때 5만 원을 내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수입료로 보통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인지송달료로 또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비용만 보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거를 숫자로 쭉 풀어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숫자로 풀어서 비교를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인 가구고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1인 가구가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70%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채무는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것도 가장 많은 비중이 있고요. 월급은 240만 원 정도. 이것도 대략적인 중위값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개인회생을 할 때와 워크아웃을 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가. 먼저 워크아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올해 말 기준으로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내년 1월 5일에 연체가 시작될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의 월급일은 1월 25일이에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월 5일에 결제일인데 돈이 못 나가잖아요. 워크아웃을 하려면 이때 바로 가서 5만 원 탁 내면은 안 돼요. 워크아웃은 3개월의 연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때 연체가 시작되면은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4월 5일이 됐을 때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할 수가 있어요. 이때 5만 원을 딱 내면은 그 다음 달 5월 5일부터 대략적으로 월에 100만 원씩 내게 됩니다. 월에 100만 원씩 내게 되고 언제까지 되느냐?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비상각채권일 경우 이제 연체한 지 9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상각채권 100%예요. 비상각채권은 0%에서 30%까지 탕감이 돼요. 대부분 0이지만 그 중간값이 15% 탕감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1,500만 원이 탕감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85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를 다 마쳤을 때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 이 사람의 경제적 이익은 1억 중에 1,500만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1,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월 5일부터 연체를 하면서 25일에는 월급 240을 받았습니다. 2월 25일에도 받았어요. 3월 25일에도 받았어요. 연체 중에 있으니까 변제를 하나도 안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72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2,25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고 비용으로 5만 원 냈으니까 이 사람의 경제적 이익은 워크아웃을 함으로써 약 2,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다고 볼게요. 개인회생은 연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연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1월 5일 이전에도 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1월 10일쯤에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2주면은 보통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날인 1월 25일에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청이 들어가고 2월 25일, 3월 25일, 4월 25일, 90일 이후부터 월에 10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변제한 총 금액은 3,600
600만 원이 될 거고요. 탕감받은 금액은 6,400만 원이 됩니다. 일단 경제적 이익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월 25일, 2월 25일, 3월 25일에 받은 월급 720만 원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72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변호사 수임료를 냈어요. 약 300만 원. 그리고 인제대 50만 원. 그러니까 350만 원 빼면은 대략적으로 또 한 350만 원 정도가 남겠죠. 35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추가되니까 약 6,700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만 따지면 2배가 훨씬 넘어요. 거의 한 2.5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금액이 나고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 못하고 워크아웃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할 때 설명이 됐어요. 워크아웃 하는 사람은 3달 동안 연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돈이 쌓입니다. 72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겨요. 한 번에 변호사 수임료 300을 내야 된다면 개인회생을 못하겠지만 많은 사무실에서 많은 변호사, 법무법인 그리고 법무사들이 이것을 적으면 3개월, 길면 뭐 5개월, 6개월까지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변제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금액 때문에 개인회생 못하고 워크아웃 간다. 이거는 숫자로 풀어서 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보라고 답글 내고 싶네요. 뭐 그래도 제 구독자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설명을 좀 들으시고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90일 동안 기다린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90일 동안 안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바로 가면은 워크아웃이 아니고 신속채무 조정이 돼서 그때는 원금 탕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 조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좋죠. 물론 꿀팁이 있는데 신속 채무 조정을 걸어놓고 개인회생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모아서 연체가 안 되니까 신속 채무 조정 한 다음에 월급날 돈을 모아서 개인회생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신청 비용만 가지고 워크아웃이 좋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개인회생이 훨씬 크다는 것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이건 절대 변호사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렇게 광고할 거예요. 변호사들이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실제로 보면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할 텐데 안 하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다.